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이지코 K1 프로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먼저 살펴봤고요. 기가 막힌 할인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이지코 K1 프로의 성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제 리뷰가 바이지코 K1 프로에 대한 세계 최초 리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창 그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간에 러시아의 어떤 유튜버가 먼저 선수를 쳐서 공개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는 두 번째, 한국에서는 첫 번째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더라면 세계 최초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먼저 화면의 퀄리티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죠. 저는 항상 두 기기를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스펙을 비교를 했었던 B사의 땡11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땡11이고요. 오른쪽이 K1 프로입니다. 자, 요게 하얀색 화면이에요. 자, 어떤 화면이 더 밝아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잘 모르겠는데 싶으시죠? 그런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K1 프로가 조금 더 밝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K1 프로가 더 밝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화면이 한 40인치 정도로 줄여놓은 화면이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는데요. 이것을 대형 화면으로 보면 확실히 밝기가 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의 색감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죠. 즉 땡11이 약간은 조금 붉은 기운이 있는 하얀색이랄까 라고 한다면 K1 프로는 약간은 노란빛 내지는 초록빛이 있는 그런 하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컬러의 설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블랙인데요. 이 블랙도 보시면은 확실히 땡11이 약간은 붉은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붉은색과 파란색의 기운들이 약간 보이죠. 그런데 K1 프로 같은 경우엔 검은색 화면이 너무 좀 얼룩덜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요거는 LCD 퀄리티와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LCD 균일도 면에서는 K1 프로가 조금은 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막 얼룩덜룩하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막 얼룩덜룩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눈으로도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얼룩덜룩한 면이 있기 때문에 블랙의 깊이를 보자면 상대적으로는 땡11이 조금 더 블랙은 좋은 것 같습니다. 녹색을 보면 땡11이 약간 녹색의 채도랄까? 요것이 약간 좀 탁한 느낌이 나고 상대적으로 K1 프로의 녹색이 조금 더 맑은 그런 느낌이 나는군요. 파란색의 경우에도 땡11이 약간 깊은 파란색이라면 K1 프로는 조금 더 밝은 파랑의 느낌이 납니다. 자, 요 칼라바를 보시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바탕이 되는 색은 회색인데 땡11의 경우에는 살짝 보랏빛 비슷한 느낌도 나는 그런 회색이고, 반면에 K1 프로 같은 경우에는 회색인데 살짝 따뜻한 느낌이 나는 회색,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색의 비비드함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K1 프로가 조금 더 다채로운 색감이 좀 있다. 상대적으로 땡11이 조금 칙칙한 면이 있다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스테인드 글래스 화면을 보면 뭐 그놈이네, 뭐 큰 차이 모르겠네. 싶기도 하죠.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땡11이 조금 더 붉은 기운이 강조가 되다 보니 빨간색이나 노란색 계열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K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계열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색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요 트럼프 아저씨 사진의 경우에도 사람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빨간색 넥타이의 채도를 보면은 조금 더 K1 프로가 좋은 것 같고 배경 색깔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색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글자를 보시면은 역시 하얀색 바탕이 좀 다른 느낌은 있고요.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좀 다른 점 못 느끼시겠습니까? 땡11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줄을 보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처음부터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K1 프로 같은 경우는 윗줄이 잘려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조금 잘려 있죠. 아랫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LCD에 표시된 화면이 렌즈를 여러 개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 크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가장자리 화면이 약간은 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의외인데 조금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로 세로가 한 0.5줄 정도 이렇게 잘리는 것이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요즘은 뭐 OTT들도 아래 위로 레터박스들이 충분히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뭐 이런 문서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여백을 안 쓰고 다 쓰시는 분들은 조금 걸리실 만한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듭니다. 확실히 물 색깔이 좀 다르죠? 요 화면에서 그 소년 쪽 말고 요 바닥 타일 쪽을 좀 보시면 디테일을 좀 뚜렷하게 잡아주는 것이 K1 프로 쪽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보시면 검은색 표현은 땡11이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초록색 표현은 K1 프로가 초록색이 좀 더 강조가 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초록색이 생기 있게 보이는 것은 K1 프로 쪽입니다. 이 정도가 화면 비교가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낫다 못하다 라는 측면보다는 색감의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실제 사용을 하실 때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명도나 채도 그리고 각 RGB별 색감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취향에 맞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면이지만 나는 이런 설정 같은 거 잘 모르겠고 만지는 거 싫어하고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취향에 좀 더 맞는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오토 키스톤과 오토 포커스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프로젝터를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한번 틀어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최초 기동 시간 같은 것들도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OS가 있는 기기이다 보니까 초기 기동이 그렇게 막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초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뿌연 화면이 나옵니다.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오토포커스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바둑판 같은 모양이 나오더니 짠!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점도 다 맞고 수평이나 키스톤도 다 맞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토포커스 오토 키스톤인데요. 자, 요걸 한번 이렇게 옆으로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오토포커스와 오토 키스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요거 보세요. 다시 이렇게 네모를 잡아주죠. 옆에서 쏘는 사다리꼴 화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네모 화면이 나옵니다. 약간 들어볼까요? 역시 또 재조정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대로 화면을 잡아주죠. 이렇게 상황이 변화했을 적에 포커스와 키스톤 잡아주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놀랬어요. 야, 이게 할인 다 적용해서 18만원대의 퀄리티인가. 그리고 자, 이렇게 좀 낮춰봤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TV에 걸리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화면이 작아졌어요. 무슨 얘기냐?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작동을 한 거예요. 즉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회피해 가지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내려보니까 화면이 더 작아지죠. 야, 여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기능이 완전히 칼같이 모든 상황에 딱 이렇게 맞게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쩌다가는 조금 아쉬울 때도 있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성적이 우수한 편입니다. 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엑스지미의 호라이즌 프로에서 제가 처음 본 기능이었었는데 그건 200만 원대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의 프로젝터가 이런 기능을 구현해냈다. 야,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레이턴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레오버드날의 비디오 렉 테스터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반은 177.9ms, 그리고 상단반은 170.9ms, 그리고 하단반은 185.3ms 정도가 나오는군요. 세 값을 평균해보면 뭐 약 178ms 정도가 나오는군요. 이 정도면은 레이턴시 성적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한 60ms 정도면은 좀 준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78ms 정도면은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디즈니 플러스 그런 OTT 감상용으로는 전혀 지장 없는 수준의 레이턴시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게임용으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특히나 FPS 같은 게임용으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소음은 이렇습니다. 소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일반적인 원 LCD 프로젝터에 비해서 소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좀 적은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신경이 쓰이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사운드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오늘 감히 K1 프로의 내장 스피커와 K1 프로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한 L사의 땡피2 사운드바의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 아니 내장 스피커와 사운드바 스피커를 비교를 한다고?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야, 좀 의외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K1 프로의 스피커의 소리가 훨씬 더 좋게 들렸어요. 제 취향일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중저음이 빵빵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K1 프로의 스피커 퀄리티가 저는 상상 외였습니다. 물론 이 고음 영역은 살짝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전 충분히 들어줄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땡피2 사운드바의 사운드와 충분히 견줄만 하지 않나.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여서 프로젝터로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물론 사용법이 좀 귀찮긴 하겠지만 충분히 사용할 만한 퀄리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테스트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의 성능을 낸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찐 가성비템이구나 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오직 관자 패밀리만을 위해서 추가로 $25를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실 때 이 아래의 프로모 코드 입력란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추가로 $25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관세도 안 물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엄청난 초가성비 제품이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빔 프로젝터 소개로 한 2편에 나눠서 소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한 편을 더 만들어야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지코 K1 프로의 메뉴와 장단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1 프로에 관해서 관심이 더 생긴다,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한자